나라의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광장에서 평양 시민 10만 명이 모인 장소에서 김정은을 옆에 세워놔놓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저는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라고 연설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치켜 세웠습니다. 이건 영락없이 국무위원장 밑에 남쪽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북한은 아직도 이 국가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반국가 단체인 수괴를 옆에 세워놓고 그 아래 복속한 이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거 명백히 이것만 해도 탄핵 사유가 명백합니다. 국가 원수, 대한민국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엔에 가가지고 연설을 하면서 북극 측의 남침이 명백한 6.25 전쟁을 동족끼리의 내전이었다. 그러니까 동족끼리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싸운 것이다 라고 유엔 총회장에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유엔은 6.25 때, 6.25가 전쟁이 남침으로 발발했을 때 총회 결의로 이는 북측의 불법한 남침이니까 유엔군을 저지하는데 동원한다고 하는 결의에 의해서 미국을 비롯한 16개국 유엔 가맹국이 현역병을 5개 국가가 스웨덴 등 의료 지원단을 21개 국가가 유엔군 이름으로 한국에 파병하고 지원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6.25 전쟁은 현재의 휴전선에서 그나마 저지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대한민국을 민주화와 산업화를 오늘날 성공시킨 그 바탕을 유엔이 해준 것인데,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모처럼 그 자리에 갔다 간다면 이 유엔에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연설, 유엔 연설 2018년 이 2개 연설로 그가 김정은에게 복속하고 굴종하며 김정은이 서울로 올 수 있는 꽃길을 여는데 아주 골몰을 해버렸습니다. 그 꽃길을 여는데 골몰한 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 뒤에 표제가 다시 건국 정신으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건국 정신으로. 대한민국 건국절이 언제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건국절을 말살한 정권입니다. 왜 말살했느냐? 김정은 때문에 북한에 복속하느라고 건국절을 말살했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듬해 2018년 3.1절 기념식에서 내년, 그러니까 2019년 3.1절은 3.1절 100주년이고 4월 11일은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다. 2019년은 남북이 공동으로 3.1절을 기념하고 100주년을,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그것을 남북조선의 남북한의 건국절로 삼기 위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2018년 3.1절 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말에 1월까지 수시로 북한에 제안을 했습니다. 자, 2019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3.1절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려면 평양이 되었건 서울이 되었건 판문점에서 기념식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감감무소식 이겼다가 2월 달에 가가지고 너희들끼리 해라. 문재인 너희들 일당들만 해라. 우리가 왜 거기 가느냐? 퇴짜를 놔버렸어요. 여러분 왜 퇴짜를 놨는지 아십니까? 북한은 3.1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1 만세운동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관순 열사, 3.1 만세운동, 윤봉길 의사, 안정근 의사, 이봉창 의사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느냐? 김정은의 증조부,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이 3.1 운동을 주도해가지고 만세운동을 주도했지. 남조선 것들 뭐 유관순 이거 한 거 아니다 이게. 그리고 3.1 임시정부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일본으로부터 우리 조선을 해방시킨 것은 오로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이 이 일본 놈들을 쫓아내고 조선을 해방시킨 그 주인공은 김일성 장군인데 무슨 장고대 같은 소리로 무슨 건국절이 있고 같이 기념하자 퇴짜를 놔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절이 언제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 청와대에서 모니터할 것입니다. 대답하라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건국절이 언제인가? 그리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기념하자고 하는 그것이 어떤 경위로 흐지부지 되고 말살돼 버리지. 대답을 하라. 여러분 이런 정신머리 없는 정권입니다. 오로지 평양을 향한 또 평양에서 서울을 향한 꽃길을 마련하는데 온갖 걸 골몰하다가 드디어는 건국절까지 훼손 말살해버린 이런 정권, 이게 하루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거 참고 견뎌야 하는지. 지난주일에는 소련군이 45년 8.15 직후 그 전후해서 이 조선 땅에 들어선 것은 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소련군이 진주한 것이고 조선 땅에, 한국 땅에. 미군이 진주한 것은 점령하러 왔다. 따라서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다. 광복회 회장 김모 그 얼빠진 녀석이 이런 소리를 했는데 어렵쇼 어제 이재명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고향인 안동에 가가지고 육사 문화관을 방문해서 이게 미군 점령군이 아래서 친일파 이승만이 대한민국 정부를 세웠다라고 이것도 황당무계한 소리를 저질렀습니다. 자, 자라는 청소년들 가운데 광복회 회장 김모가 이게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고등학교에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구라파에서는 소련과 미군, 독일하고 싸웠어. 영국하고. 그게 45년 4월 30일에 히틀러가 자살하고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4월 30일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는 태평양에서는 미군 혼자서 싸웠어요. 그래서 하와이 침공당한 이후에 서쪽으로 괌, 사이판으로 오키나와를 점령에 들어왔는데 진격에 들어왔는데 구라파에서 전쟁은 끝났으나 태평양 전쟁은 1억 일본인들이 천황을 위해서 옥쇄하겠다. 모두가 죽을 각오로 곳곳에 참호를 파고 그렇게 해요. 사이판, 괌도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본토 가까이에 이제 공습도 시작했는데 그 7, 8월에 미국이 판단컨대는 이게 미군이 앞으로
100만 명의 희생이 있어야 일본을 항복시키겠다. 그래서 스탈린 보고 구라파 전쟁 끝났으니까 당신들 일본 공격에 우리하고 같이 연합군으로 가담하라. 그러니까 발을 빼고 있다가 여기 들어와가고 일본군한테 또 피해를 볼까 싶어서 발을 빼고 있다가 미국이 할 수 없이 1945년 8월 6일, 8월 9일 두 차례 원자폭탄을 사용했죠. 히로시마, 나가사키. 8월 6일 첫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일본이 당황한 기미를 보이고 이게 일본이 항복할 가능성이 엿보이니까 8월 8일, 8월 6일과 8월 9일 원자폭탄을 투하했는데 소련의 스탈린이 아주 기민하게 이걸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가 8월 6일 첫 폭탄이 투하된 다음 날 8월 8일 일본에 대해서 이게 전쟁 선포를 하여서 그래서 만주 인근에서부터 밀어서 조선반도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군이 38선에서 어차피 전쟁에 참가했으니까 그리고 8월 15일 이제 일본의 항복이 종전이 됐죠. 그러니까 38선을 경계로 소련은 38선 이북 지역의 일본군을 무장해제하기 위해서 진지하고 남쪽은 미군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서 진지한 것입니다. 이게 어째 소련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입니까? 그 뒤에 진전을 보면 소련군의 통제 아래 9월에 김일성이를 평양 시청 발코니에서 평양 시민들을 모아놓고 김일성 장군 환국식을 했어요. 34살짜리가 나타나니까 으악했어. 한국 사람들은 김일성 장군이라고 그러면 특히 북한에 살던 사람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 장군이 알았는데 애새끼가 등장했어. 이 소련의 괴뢰를 내세워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덕 여인이 서울에 오기 전에 이미 소련군은 북한 전역의 시군 단위로 인민위원회를 조직에 들어가기 시작했어. 이듬해 2월 달에는 사실상의 북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했어. 이게 점령군이지. 이게 점령군이지. 해방군이요. 미군은 여기 와가지고 모든 것을 일제단죄를 청산하는 기간 동안 모든 것을 자유화했어. 공산당도 합법화해서 자유화했어. 남로당의 박은영이가 활개를 치고 46년 10일 대구 사태를 일으키고 그게 폭동을 하니까 그 뒤에 이제 이걸 불법화 시켰는데 미군은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도로 온 것이다. 소련군은 북한에서 단독 정부 공산당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점령군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행사를 했다. 자, 제가 설명이 조금 긴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군 철수 이 좌파의 핵심들은 문재인 대통령 머리에도 그 입으로는 미군 철수란 말을 안 했지만은 유엔 연설이나 평양 연설을 조각하면 이게 거추장스럽다 틀림없고 그 핵심 실세들은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이재명도 공공연하게 미군 철수를 얘기를 해요. 미군이 어떤 법적 자격으로 평택에 28,500명이 와 있는지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유엔군의 일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총회 결의에서 유엔군이 참전하는데 그 일원으로 유엔군의 한 구성원으로 미군이 지금 한국에 아직도 주둔하고 있고 그리고 16개국 파병한 나라의 군사 대표들이 유엔군 사령부에 전부 현재도 그대로 복무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유엔군 사령부의 참모장은 캐나다 육군 중장인 것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선분대로 16개국 참가국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미군 철수라고 하는 것은 미군이 마음대로 나가고 들어오고 할 수 없고 유엔 결의에 의해서 유엔군이 결성되는 이상 유엔의 결의 없이는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도 이들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그래야 미군이 자진해서 나가도록 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록강과 두만강이 이게 중국과의 국경선이고 함경북도 북동쪽 맨 꽁지 부분 40km가 소련 연해주와 연결이 돼갖고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록강, 두만강 그 긴 둘레에는 중국군이 28만 명이 주둔을 하고 있어요. 요 40km 여기도 소련군이 지금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중국과 소련의 각기 우리와 똑같은 한미 상호 방해 조약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압록강, 두만강에 주둔하고 있는 28만 명의 중국군은 겨울철에는 얼음이 오니까 그냥 바로 걸어서 내려오죠. 그리고 여름철에도 바지만 걷으면 그냥 건너올 수 있는데 이거 바로 딱 보이잖아요. 그게 강폭이 좁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군과 소련군의 일정 부분은 북한에 주둔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미국은 저 멀리 있고 일본에 있는 기지로부터 먼데 평택에 고립된 섬처럼 28,500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주둔군의 이게 효과는 엄청납니다. 만일 여기서 미군이 빠져나가 버린다고 한다면 자, 남한은 대한민국 완전히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돼 있어. 그 여기에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미쳤다고 한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돼 있어가지고 국민이 불안한데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이 여기에 계속 투자하고 유지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해외로 빠져나가게 하려고. 저는 미군 철수 결정되는 그 순간에 대한민국은 경제에서부터 공황 상태에 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좌익들이 그까지 알고 하느냐. 골수파들은 그걸 노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골수파들의 등에 업혀가지고 정권 유지의 방편으로 좌익 행세를 하는 이 얼치기 좌익들은 여기까지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시기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대통령으로 뽑아놨더니 이런 짓을 하는 정권의 행태를 우리는 보고 있고 자칫 다음 정권도 이것이 승계될는지 모릅니다. 아까 정강원 목사 말씀하신 대로 8.15를 기해서 국민의 분노가 분출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이게 전쟁입니다. 선거가 아닌 선거 전쟁입니다. 선거 전쟁. 피 흘리지 않고 총성관 없이 전쟁입니다. 좌익 정권을 유지 연장하느냐 아니냐 하는 일대 전쟁입니다.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하지요. 뭐 대통령 선거에 미래 지향의 투표를 해야 된다. 미래 지향의 투표 좋아하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과거 투표입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이 한 그 일에 대한 심판이지 미쳤다고 미래에 뭘 미래 지향의 투표를 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좌익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단일 후보에게 표를 찍는 선거 전쟁을 치러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단단히 각오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